안녕하세요. 토모헬스케어 연구소 소장 조용수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성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건강상담 사례를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성 건강의 원리, 제품 개발의 원리, 일반적인 건강법 등 팁 순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라마 속의 한 장면을 소개해 봅니다. 열심히 일하는 40대 여성이 임신 증세를 보여서 산부인과에 갑니다. 진찰을 한 후배인 의사가 누님, 임신이 아니라 폐경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신 분들 있으시죠? 관련해서 기사를 하나,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폐경 증상을 보이는 여자들이 많아졌다. 이를 조기 폐경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무리한 다이어트, 스트레스, 환경 호르몬 등으로 몸의 신체 리듬에 이상이 생겨서 조기 폐경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의 기운이 쇠약해져서 자궁과 난소의 기능이 저하되어 생기기도 하고, 자궁 환경이 좋지 못한 경우에도 조기 폐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애를 가져야 되는데 조기 폐경이 왔다고 하니까 정말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사례를 볼까요? 이분은 60대 여성이었었는데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는 뭐라 하더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늙어서 그렇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몸에서 열감이 있고 만성적으로 피곤하고 손발이 차고 잠을 잘 잘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이 깊었는데, 그러니까 사는 게 희망이 없다. 참 힘드신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10수년간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10년 전에 갱년기 때 굉장히 심하게 갱년기를 앓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전에 젊은 시절에 야간 근무하는 데서 10수년을 근무를 했대요. 근데 갱년기 때 너무 아파서 그만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몸이 회복되지 않고 이렇게 지속된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갱년기 시기에 생겼던 징후를 바로잡지 않아서 그게 계속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사를 하나 볼까요? 한국 여성은 평균 49세에 폐경 증상이 나타난다. 이때 호르몬 불균형으로 골다공증, 골절이 생기기도 하고 안면 홍조, 발한 등 혈관 운동 이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질 위축 등 비뇨생식기 증상 등이 나타나서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된다고 합니다. 고대 구로병원 산부인과의 신정호 교수는 증상의 강도는 사람마다 천층만층이고 꽤 오랫동안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폐경 후 증상은 평균 7년에서 8년 정도 지속되는데, 심하면 80대까지도 이 증상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60에서 70대 폐경 인구의 20에서 30%가, 그리고 80대 이상은 무려 80대까지도 5%가 폐경 후 증상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 건강은 남성 건강하고는 아주 다르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보이지 않는 여성이라는 책을 봤는데 아주 충격적인 책입니다. 이 책 내용에 의하면 여성 건강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가서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건강은 시기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사춘기 소녀 시절, 그리고 가임기 여성, 시작되는 갱년기, 그리고 갱년기 전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성들 건강을 상담을 쭉 하다 보면 요게 앞에서 말한 여성 건강 구분에서 말한 순서에 역순으로 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성 갱년기 전후 중후는 시작되는 갱년기가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시작되는 갱년기 중후는 대부분 그 이전에 사춘기 소녀의 중후가 원인이더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 기사에 나오듯이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무리한 다이어트, 스트레스,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이 몸의 신체 리듬을 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기 폐경 증상도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하고 싶은데, 그거는 다이어트 하면서 하는 간식, 주로 과자 종류들입니다. 이것도 원인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하나님께 특혜받았다고 할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입니다. 환경 호르몬이 문제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에서 알듯이, 환경 호르몬은 이 여성 호르몬의 이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들은 특히나 이 환경 호르몬을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갱년기 중후는 이렇게 중요한 여성 호르몬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된 여성 호르몬을 대신 투여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쯤에서 또 신문 기사를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문 기사는 여성에게 호르몬 요법이 유효한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폐경 후 증상은 부족한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치료로 완화된다. 그러나 호르몬 요법을 받는 사람은 약 8%에 불과하다. 호르몬 요법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유방암 발생에 대한 우려다. 2002년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진행한 한 연구에서 여성 호르몬 보충 요법을 받으면 유방암 위험이 높다고 나오면서 공포심이 커졌다. 하지만 최근 학계에서는 관련된 후속 연구 내용은 달라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다. 신정호 교수는 후속 연구에서 폐경된 지 10년 이내에 호르몬 요법을 하면 사망률이 24% 줄었으며 유방암 위험도 오히려 낮아지거나 큰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002년도 NIH 연구는 폐경된 지 5년에서 20년이 지난 여성을 대상으로 호르몬 보충 요법을 시작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호르몬 요법을 할 거냐, 아니면 또 다른 건강법도 생각할 거냐, 이거는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앞에서 말한 증세들에 대해서 영양요법, 생활 개선, 이런 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득 박사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하나님이 여성에게 준 특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 특혜가 사라졌을 때 없어진 호르몬을 투여하기보다는 나타내는 징후들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에 더 합당하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면홍조가 제일 큰 문제인데, 그걸 포함해서 갱년기 여성 건강 챙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면홍조는 얼굴 피부가
열광과 함께 일시적으로 이렇게 붉게 달아오르는 질환으로, 이게 사실은 자율신경 또는 혈관 활성 물질 등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혈관이 확장돼서 발생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하 이영득 박사의 논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술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들 있죠? 이게 이제 알코올이 분해되면 알데하이드라는 게 나오는데, 이 알데하이드가 혈관 이한 작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혈액이 빨리 안 흘러가고 정체돼서 그때 뭐가 생겨요? 숙취 현상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이게 아주 유사한 건데, 갱년기 여성들의 얼굴에 생기는 홍조도 앞에서 말한 숙취 현상처럼 혈액순환 장애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갱년기 여성의 증상을 다시 말해보면 결국은 혈액순환 장애이고 그것이 스트레스하고 결합돼서 생기는 증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갱년기 증상의 고통으로부터 슬기롭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갱년기가 오는 이유 자체를 해소해서, 그러니까 호르몬을 넣어줘서 자연의 이치를 거스리는 것보다 그것은 그냥 그대로 두고 늙는 대로 늙고, 나타나는 증상 자체를 해소해서 그 고통을 다스리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컨셉은 이런 거예요. 이 혈행 개선을 도와주는 게 석류 추출물 이런 게 있거든요. 석류, 홍삼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랑 그 다음에 갱년기 증세를 완화해주는 영양소들, 그리고 이왕이면 오래 살게 하는 장수 모드의 영양소, 이런 것을 같이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짚어보면 여성 건강, 혈행 개선, 항산화, 피로 개선, 그리고 염증 스트레스, 다른 말로 하면 면역력 증진, 이거를 개선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성들이 먹어야 되는 영양소, 영양물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여성 건강을 위해서는 아주 오랫동안 알려진 바 석류 추출물이 좋다고 해요. 석류가. 그 다음에 당귀, 청궁, 대두 추출물 이런 게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행 개선을 위해서, 또 자양 강장을 위해서는 홍삼, 당귀, 청궁, 이거를 당귀하고 청궁을 합쳐서 군기탕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행잎 추출물, MSM 이런 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제 항산화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셀레늄, 아연, 엘라그라산, 석류에 들어있는 거예요. MSM 이런 게 있습니다. 피로 회복에 좋은 것으로서는 비타민 믹스라고 하는데 여기 안에 비콤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 비콤 중에서도 특히나 엽산이 굉장히 여성들한테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MSM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염증 스트레스, 면역력 증진에 좋은 것은 홍삼, MSM, 콜라겐들이 효과가 좋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보이지 않는 여성들 책에 나오는 사례 이야기를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건강은 이렇게 다르다.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 생리통과 비아그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남성들이 꼭 알아야 할 여성의 질환이 있다면 그것은 생리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약국 체인할 때 꽤나 많은 관련된 정보를 약국가에다 알렸는데, 하여튼 거두절미하고 이야기를 하자면 이 여성들의 생리통에 비아그라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2013년도에 나온 연구인데 지금까지 별다른 관련된 처방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비아그라 기전으로 미루어 보면
그리고 첨부된 연구 논문들을 보면 여성들 자궁 부근의 혈류량이 늘어나면 통증이 훨씬 완화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아그라가 여성들한테 처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대체하는 것으로서 여성들에게 삼계탕을 자주 먹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삼계탕이 왜 거기에 좋냐라고 하는 내용을 알려드리려면 꽤나 길게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삼계탕이 생리통에 좋다. 이 정도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더욱 중요한 거는 생리통이 심해지지 않도록 여성들이 행동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 해당하는 게 과자입니다. 과자. 제가 보기에는. 특히나 이 다이어트 할 때 그냥 몽땅 굶어가면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러면서 과자는 또 먹어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생리통이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여자들이라는 책에서 본 여성 의료 차별에 대한 글에서 제가 보고 이 내용을 전달을 해드립니다. 이 책에 부기된 영어 논문을 찾고 그 안의 내용으로 한국말 검색을 해보니까 이 2013년도에 논문이 나왔을 때 국내 미디어 신문에서도 여러 군데 나와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관련해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영양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 생협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하는 거죠, 제가. 여성 건강을 특화한 여성 전문 클리닉도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왕절개 수술 비율이 늘고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언제 제왕절개를 하냐면 분만을 촉진하기 위해서 산부인과에서 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주사를 놓습니다. 근데 이 옥시토신이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이 제왕절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옥시토신이 효력이 없나?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여성들의 혈액이 산성도가 높은 경우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읽은 바로는 베이킹 파우더에 해당하는 중탄산 나트륨을 주사로 놓고 했더니 옥시토신이 먹히더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아예 프로토콜로 만들어서 산부인과에서 실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아이 낳기 준비에 우리 몸의 폐하를 적정하게 하는 것도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몸이 가지는 항상성을 잘 유지하도록. 자, 중요한 거는 그건 의사들이 할 일이고요. 과도하게 가공된 식재료, 탄산음료, 이런 음식들이 우리 몸을 산성화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위험한 말이에요. 알칼리화, 산성화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간에 그런 내용 말고라도 탄산음료 같은 거는 먹지 않는 게 분명히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건강 코치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일단 요새 그래요. 여성들 문제는 지나친 다이어트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면서 배고프니까 끊임없이 하루 종일 간식을 하는 거예요. 과자를. 또 식습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성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친 다이어트, 이 지나친 다이어트라고 한 것은 칼로리 제한식을 말하는 거예요. 칼로리를 제한해야 되는 게 아니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좋은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체의 간식은 하지 마세요. 여성들은 간식을 안 해야 됩니다. 아침을 꼭 먹고 해 떨어지면 먹지 마세요. 이 여성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특혜로 젊어서는 영양제를 먹지 않아도 건강합니다. 문제는 쭉 설명드렸던 것처럼 에스트로겐이 나오지 않게 되면, 다시 말해서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양제 보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30대에서 6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갱년기 여성, 갱년기 전후 여성, 몸이 약하신 중년 여성, 갱년기 이후에도 갱년기 증세가 없어지지 않는 분, 60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오늘 여성 건강 이야기가 좋은 효과를 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